설치. 치과. 이가 흔들리던 아이는 치과에 갔다. 의사가 이를 뽑으려 하자 아이는 무서워하며 거부했다. 그러자 치과 의사는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곰인형을 안겨주었다. 아이는 귀여운 곰인형의 기분이 풀려 이를 뽑게 되었다. 자, 그럼 마취 들어갑니다. 아이는 마취 때문에 아픈지도 몰랐다. 이를 뽑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마취 풀릴 때까지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저 뽑으니 왜 안 주세요? 그건 위생상 저희 병원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잘 뽑았으니 저녁엔 네가 좋아하는 삼겹살 사줄게. 그러나 삼겹살을 아무리 씹어도 너무 질긴 것이었다. 엄마, 여기 삼겹살 왜 이렇게 길어요? 뭔 소리야? 하나도 안 질긴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의사가 아이의 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뽑아버렸던 것이다. 아이는 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삼겹살이 씹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마지막에 나온 곰인형은 의사가 지금까지 모은 이들의 컬렉션이다. 노크 소리. 시험 때문에 밤을 새우면서 공부를 해야 했다. 한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뭐지? 지금 새벽인데 잘못 들었나? 나는 그냥 잘못 들었겠지 하고 생각했다. 잘못 들은 게 아닌 것 같다. 계속 노크 소리가 들렸다. 소리의 정체가 뭔지 궁금해져서 나는 방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역시 잘못 들었나 보다. 다시 방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다. 다행히 이제는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덕분에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문을 열었을 때 이미 무엇인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노크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는 것이다. 건망증. 나는 건망증을 앓고 있다.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처음엔 지갑을 놓고 가거나 서류를 깜빡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회사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양말을 신는 것도 깜빡하는 정도가 되었다. 항상 이런 나를 챙겨주던 아내는 어느 날 정말 지치고 힘들었는지 불만을 토하기 시작했다. 나를 이해해줄 줄 알았던 아내에게 실망한 나는 화를 냈다. 다음날 퇴근을 해보니 집에 아내가 없었다. 경찰에게까지 실종 신고를 해보아도 아내는 찾을 방도가 없었다. 외롭다.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린 것일까? 이상한 건 아내는 자신의 옷과 지갑, 심지어 폰까지 전부 두고 나갔다는 점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남편은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없애버렸다. 그러나 건망증으로 인해 이를 까먹어버린 것이다. DM 메시지. 나는 아이돌이다. 음악방송 녹화를 마친 후 다른 동료들과 대기실에서 놀고 있었다. DM 왔다. 누군가가 DM으로 동영상을 보냈다. 에? 동영상이네? 뭐야? 무슨 동영상인데? 동영상 속에는 처음 보는 삐에로가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다. 삐에로 뭐야? 너무 잘 춘다. 모두 웃으며 즐거워했지만 나는 혼자 사색이 되어 공포에 떨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삐에로가 춤을 추고 있는 곳은 아이돌이 살고 있는 숙소였다. 숙소 안에 있는 팬에게 받은 직접 만든 토끼 인형을 보고 그것을 깨달아버린 것이다. 주유소 주인. 한 여자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며 외딴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최근 혼자 운전하는 여성을 습격하는 강도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몰래 여성의 차에 뭐야? 무서워. 기름 떨어졌네. 여자는 주유소에 갔다. 날씨 때문인지 주유소에는 주인 한 명 이외엔 아무도 없었다. 주유소 주인은 차에 기름을 넣는 여자를 근처에 와서 지켜봤다. 그런데 표정과 눈빛이 어딘지 좀 이상했다. 주유소 주인은 급기야 여자에게 주유소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이었다. 여자는 왠지 무서워져서 차에 타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유소 주인이 손목을 덥석 잡더니 강제로 주유소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었다. 여자는 간신히 주유소 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허겁지겁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도망치듯 주유소를 떠났다. 주유소 주인은 떠나는 차를 보며 뭐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다.
그 말뜻을 알아차린 여자는 절망하고 말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유소 주인이 외쳤던 말은 다음과 같았다. 저 뒷자리에 누군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붕어빵 장사. 인터넷을 보니 붕어빵 장사가 매출이 꽤 쏠쏠하다는 소리에 나도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노점을 열었다.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문제였을까?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날이 저물도록 붕어빵은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 장사를 접으려는데 붕어빵 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 손님이 계셨다. 어느새 손님들이 줄을 끝도 없이 서고 있었다. 너무 신난 나머지 난 밤새 장사를 했다. 그렇게 장사를 끝마치고 돈통을 보니 돈이 하나도 없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이 붕어빵 노점을 연 장소를 자세히 보면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다. 즉 해가 진 후 모여든 손님들은 모두 공동묘지에서 온 귀신이며 그렇기 때문에 돈 역시 한 푼도 벌리지 않았다. 팔척 귀신의 경고. 나는 팔척 귀신에게 밤새 학교에서 쫓겼다. 살려주세요. 날 본 걸 24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그럼 살려줄게. 비밀로 할게요. 안녕. 너무 피곤해. 다리 아파. 왜 무슨 일 있었어? 비밀이야. 비밀? 근데 비밀이라니까 생각난 건데. 응, 밤에 학교에서 팔척 귀신에게 쫓기는 꿈 꿨어. 너 이제 6시간 지났어.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친구의 정체는 팔척 귀신이다. 친구가 다리가 아픈 이유는 사실 밤새 팔척 귀신의 모습으로 주인공을 쫓아다녔기 때문이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주인공이 6시간 만에 약속을 어기자 화가 난 것이다. 대답 없는 엄마. 아들, 엄마 오늘 늦어. 저녁은 냉장고에 카레 데워 먹어. 엄마가 오늘 늦으신다는 연락이 왔다. 학교와 학원이 끝나고 친구가 놀자고 했지만 해가 저물어 가서 난 집에 간다고 했다. 집에 가자 도마에 통통 써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느 때처럼 엄마가 저녁을 하고 계셨다. 다녀왔습니다. 나는 컴퓨터로 친구들과 게임을 했다. 그런데 게임을 몇 판을 하도록 엄마가 밥 먹으라는 소리가 없었다. 노마의 통통 소리만 계속해서 들려왔다. 엄마?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도마를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도마에 칼질을 하고 있다. 초반에 엄마가 보냈던 카톡을 보면 분명히 오늘 늦는다며 저녁은 냉장고에 카레를 먹으라고 되어 있다. 즉 귀가했을 때 집에서 도마에 칼질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다. 지하철 승객. 늦은 밤 야근과 회식을 마치고 나는 지하철 막차를 탔다. 집까지는 1시간 넘게 걸리기에 피곤했던 나는 나도 모르게 졸게 되었다. 잠시 후 눈을 뜨니 내 맞은편에 남녀 셋이 꼭 붙어 앉아 있었다. 중간에 앉은 여자는 잠들어 있었다. 셋이 무슨 사이지? 별 생각 없던 나는 무심코 궁금해져서 힐끔거리며 쳐다봤지만 그 옆에 앉은 남자가 눈치챈 건지 나와 계속 눈이 마주치길래 그냥 모르는 척했다. 그 다음 역에서 어떤 아저씨가 지하철을 탔는데 좀 둘러보더니 다른 자리도 많았는데 굳이 내 바로 옆에 앉는 것이었다. 몇 정거장이 지난 후 그 아저씨는 갑자기 내게 치근덕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시간 있으세요? 저랑 내려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나는 짜증났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고 집까지는 아직 몇 정거장이 남은 상태였지만 어쩔 수 없이 지하철에서 내렸다. 그리고 이어진 아저씨의 말에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아까는 내가 미안합니다. 열차에서 내리시게 하려고 그랬어요. 네? 저는 의사입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 못 보셨나요? 그 여자는 죽어 있었습니다. 초콜릿. 나는 친한 회사 동료와 함께 발렌타인데이에 선물로 줄 초콜릿을 고르고 있었다. 언니, 남자친구한테 줄 거 고르는 거죠? 응, 맞아. 아, 아직까지 잘 사귀고 계시는구나. 부러워요. 너도 남자친구한테 줄 거 사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뭐야. 회사 직원들 나눠줄 초콜릿도 사자. 네.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당일 직원들끼리도 의리 초콜릿을 주고받았다. 저번에 사러 갔던 똑같은 거잖아. 그래도 꼭 먹어주세요. 그리고 일을 하던 중 나는 회사 동료 책상에 부딪혔다. 그 탓에 내가 준 초콜릿이 떨어졌는데 주우려고 허둥대다 밟고 말았다. 아, 어떡하지? 맞다, 나도 똑같은 초콜릿이 있잖아. 회사 동료가 눈치채지 못하게 내가 받았던 초콜릿으로 바꿔치기 했다. 다음날 회사에 가자 회사 동료가 오늘 결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이돌의 남자친구는 동일 인물이다. 그들은 서로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같은 직장이기에 친한 척하며 지내고 있었다. 회사 동료는 자신이 남자친구를 독차지하기 위해 주인공에게 독을 넣은 의리 초콜릿을 주었고 그것을 눈치챈 주인공은 실수를 가장하고 의도적으로 초콜릿을 바꿔치기 한 것이다. 환자. ちょっと待ってな、カノサさん。 나는 일본 사람이야. 여기 있으면은 다음에 다요. 다나카상, 여기 한국의 병원이고 한국 사람이세요. 아리가또네. 빨리 병실로 돌아가 주실게요. 정신병원에서 백의의 천사라며 칭송받는 간호사가 있었다. 환자분. 자꾸 다른 환자분의 틀니를 가져가서 침대에 숨기시면 안 되세요. 빨리 병실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그런 그녀에게도 고되고 힘든 환자가 있었다. 매일매일 마구잡이로 울며 날뛰기만 하는 말 못하는 환자였다. 도저히 컨트롤이 되지 않아 침대에 묶어둘 수밖에 없었다. 침대에 묶어두니 이번에는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다. 병원은 어쩔 수 없이 마취제를 투여했지만 그 환자는 마취제 과다 투여로 인해 사망했다. 간호사는 그 환자가 떠난 병실을 정리하다가 피곤해져서 침대에 잠시 앉았다. 아야!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침대 시트 밑에는 틀니가 있었다. 즉, 그 환자는 누군가 침대 시트 밑에 숨긴 틀니 때문에 허리가 아파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병원에서는 오해하고 계속 마취제를 투여해서 결국 죽게 만든 것이다. 기억상실증. 나는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우리 가족은 휴가를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내 딸은 죽었고 남편은 경상으로 끝났지만 나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다쳤다.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은 나의 얼굴을 최대한 이전처럼 성형해 주었다. 딸이 죽었다지만 나는 내 이름마저도 기억나지 않는 지독한 기억상실증 상태여서 슬프진 않았다. 둘이 엄청 싸웠던 것 같은 기억이 어렴풋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회복이 끝난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나는 집안의 거울을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산산조각 내버렸다. 여보, 그만해. 드라마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여서 그래.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나는 나보다 남편의 트라우마가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되었다. 딸의 시신을 불법으로 방부 처리해서 집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열쇠를 몰래 슬쩍해서 방에 들어갔다. 죽었다는 딸의 얼굴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관뚜껑을 열자 거기엔 나와 똑같은 얼굴이 있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차 사고가 나기 전부터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다 함께 가족 휴가를 갔던 숙소에서 딸과 싸우다 사고가 났던 것이다. 당황한 아빠는 아내의 시신과 딸을 태우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다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다. 엄마의 시신은 기적적으로 별 상처가 없었지만 딸은 얼굴을 심하게 다쳤고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렸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남편은 슬픔과 복수심에 딸의 얼굴을 아내의 얼굴과 똑같이 성형해버렸다. 영화 촬영. 나는 배우 지망생이다. 대학 동아리에서 유튜브에 올릴 단편 영화를 촬영하자고 했다. 장르는 탈출극으로 자동차 트렁크에 갇힌 남자 역할이었다. 선배들이 내가 연기력이 제일 뛰어나다며 나보고 주인공을 하라고 했다. 촬영상 편의를 위해 자동차 트렁크 속이 아니라 작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촬영 박스 속으로 들어가서 연기를 하기로 했다. 박스는 공중에 떴다가 내렸다가 하는 움직임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난 대본에 맞춰 실감나는 연기를 펼쳤다. 그런데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는데 컷 사인이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촬영을 한다고 생각되어 선배들을 불렀다. 선배!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된 나는 박스를 밀어서 열고 나가려 했지만 실패했다. 아, 선배들 장난치지 마요. 선배? 명을 질러보아도 아무런 반응은 없었다. 순간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막 박스를 밀어도 끔적도 하지 않았다. 나는 발버둥 끝에 박스를 조금 상처를 냈다. 박스 사이에서는 모래와 흙들이 후두둑 떨어졌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남자는 연기력은 좋지만 성격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었다. 대학 동아리 사람들은 남자가 박스에 들어갔을 때 산속에 구덩이를 파서 묻어버린 것이다. 뺑소니. 알바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신호를 무시한 차에 뺑소니를 당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차 번호를 보지 못했다. 다행히
다행히 심한 부상은 아니어서 며칠 후 퇴원했다. 집에 돌아오니 친한 친구가 찾아왔다. 다쳤다면서? 괜찮아? 뺑소니 당했어. 그래도 어디 부러진 데는 없어서 일단 퇴원했어. 다행이네. 차 번호는 봤어? 아니 그때 정신이 없어서 못 봤어. 주변에 CCTV나 불박은? 없더라고. 그래? 너도 조심해라. 사고 당하는 거 한순간이더라. 그래. 나 일이 있어서 이제 가봐야겠다. 다음엔 진짜로 병문안으로 올게. 그래 고마워. 가라. 응?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은 생각해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말한 적이 없었다. 즉 뺑소니 범인은 친구였다. 주인공이 자신이나 번호판을 받는지 떠보려고 온 것이며 다음에 진짜로 병문안으로 온다는 말은 또 뺑소니를 칠 거란 뜻이다. 뼈다귀. 엄마가 실종되었다. 썰챗. 엄마가 사라진 이후로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매일 맛없는 아빠의 밥이나 배달 음식을 먹으며 더러워진 집에서 나는 계속 울었다. 아빠는 날마다 엄마를 찾으러 나갔지만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엄마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나를 위해 귀여운 강아지를 데려왔다. 강아지 귀엽지? 이제부터 야가 우리 가족이다. 나는 그 강아지에게 채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채서는 나를 매우 좋아했다. 특히 뼈를 좋아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났다. 그래서 나는 채서가 발견한 뼈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우와, 진짜 크다. 그때 아빠가 다가와 놀란 표정으로 그 뼈를 가져가더니 다시 마당에 묻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의 엄마는 실종된 것이 아니라 아빠가 마당에 묻어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뼈를 잘 찾는 채서는 엄마의 뼈를 찾아내어 주인공에게 가져다 주었다. 편의점 손님. 내가 새벽 알바 중인 편의점은 예전에 큰 화재가 있었다고 한다. 편의점에서 일해보니 깨끗이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 티도 안 났고 인적이 드물어 손님도 뜸한 곳이라 새벽에 편하게 있을 수 있어 좋았다. 귀찮은 걸 제일 싫어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 딱 맞는 알바였다. 교대할 때마다 마주치는 오후 시간 알바녀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퇴근하고도 내게 계속 카톡을 보냈다. 손님은 보통 거의 없었지만 퇴근 시간대쯤마다 늘 모자로 얼굴을 가린 손님이 왔다. 내얼굴 보지마. 자신의 얼굴이 보이려 할 때마다 예민하고 공격적인 것 같아서 나는 일부러 그 손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다. 오후 알바녀는 퇴근하고도 내게 계속 카톡을 보내며 적극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퇴근할 때쯤 편의점으로 오라 했다. 마감하고 같이 조조 영화 보러 가자고. 그러나 그날은 그의 기일이 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얼굴을 가리고 오는 새벽 손님은 예전에 편의점에서 났던 화재에서 전신 화상을 입었던 사람이다. 그 후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을 없애버리려는 증세를 앓게 되었다. 귀찮은 걸 제일 싫어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주인공은 사실 계속 들이대는 오후 알바녀가 굉장히 귀찮았다. 그는 일부러 새벽 손님이 오는 시간대에 오후 알바녀를 편의점으로 오게 만들어 처리해버린 것이다. 프로파일러. 너는 왜 살인을 하는 거야? FBI 프로파일러인 로버트 레슬러가 9명의 여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조엘 리치에게 한 질문이다. 너는 왜 살인을 하는 거야? 그게 내 성능을 증명하는 방법이야. 어떤 성능? 내 삶의 가치를 입증하는 방법. 내가 사람을 죽이는 걸로 나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말은 안 돼! 인간을 죽이는 건 비인도적이고 반이성적인 행위야. 그러자 그 연쇄살인범은 소름 돋는 대답을 했다. 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널 죽일 때까지야. 엘리베이터. 니네 집 몇 층이냐? 우리 집? 11층. 10층 이상 집에서 엘리베이터로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대. 아, 재민이냐? 너 쇼츠로 그런 것 좀 그만 보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2층, 6층, 2층, 10층을 누르고 10층에 도착하면 내리지 않고 5층을 눌러. 5층에서 어떤 여자가 탈 텐데 그 여자에게는 절대로 말을 걸어서도 쳐다봐서도 안 돼. 그럼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안 가고 10층으로 갈 거야. 거기서 내리면 다른 세계야. 응, 안 해. 꺼져. 나는 그런 친구의 말이 실제로 일어날 일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호기심이 생겼다. 4층, 2층, 6층, 2층, 10층? 그리고 다시 5층을 누르랬지? 그런데 5층에서 어떤 여자가 탄다고 했던 친구의 말이 생각나서 무서워진 나는 괜히 떨리기 시작했다. 아...
아, 현타 오네. 역시 아무도 안 타고 아무 일 없잖아.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은 애초부터 작동이 될 수 없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그가 밟은 안내문에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라고 쓰여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도 안 탔다며 안심하고 있었지만 거울을 보면 이미 누군가가 같이 탄 것을 알 수 있다. 여동생이 집.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너무 길어져서 차가 끊기게 되었다. 택시도 안 잡히고 근처에 자취하고 있는 여동생 집에 하루만 재워달라고 하게 되었다. 하루만 재워줘. 오지마. 귀찮아. 그러지 말고 하루만 제발. 아, 이불도 하나밖에 없다고. 나 그냥 바닥에서 자면 됨. 치킨 기프티콘 드림. 치킨? 오케이. 간신히 허락을 받아 여동생이 집에 갔다. 술 때문에 너무 피곤했던 나는 바닥에 바로 뻗었다. 그런데 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자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새벽 도중에 깨게 되었다. 눈 채로 깨서 멍 때리던 나는 황급히 일어나서 동생을 깨웠다. 야, 나 해장하고 싶어. 일어나. 빨리 나가자. 왜 새벽부터 깨우고 난리인데 오빠는 마. 해장국 먹으러 가자. 뭔 해장국. 여동생은 졸린지 짜증내며 나가기 싫어했지만 내가 계속 조르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다. 야, 빨리 와. 먹으려면 혼자 처먹지. 그리고 집에서 꽤 멀어졌다고 생각된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오빠가 잠든 곳은 거울 앞이었다. 새벽에 잠에서 깬 오빠는 거울에 비친 괴한과 눈이 마주쳤다. 놀랐지만 태어난 척 일어나서 여동생을 깨웠다. 여동생이 위험해질까봐 해장국을 먹으러 가는 척하며 일단 집을 나와 안전한 곳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상한 PC방. 우리가 10시 이후에도 게임해도 되는 PC방이 있다고? 학원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친구가 새벽까지도 게임이 가능한 PC방을 안다며 따라오라 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친구를 따라가 보니 안에는 의외로 일반적인 PC방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 있었다. 우리들은 이곳에 단골이 되었다. 가끔씩 부모님이 집에 늦게 오시거나 밤에 몰래 집을 탈출했을 때 등등 새벽까지도 실컷 게임할 수 있어서 좋았다. 너희들 이렇게 늦게 가도 괜찮겠어? 부모님한테 연락 오는 사람 없어?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은 장사하느라 바빠서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걸요? 우리는 가출해서 갈 곳이 없다는 친구들에게 이 PC방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그 가출한 친구들은 그 후 학교도 나오지 않게 되었지만 말이다. 난 어느 날 부모님과 싸우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다. 갈 곳이 없자 그 PC방이 생각났다. 오랜만에 찾은 그곳은 사장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사장님은 웃으며 편히 있다 가라며 라면도 공짜로 주셨다. 허겁지겁 라면을 먹었은지 좀 졸렸다. 매매기 장면. 한독구. 이번에는 13살 남자아이다. 데려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PC방 사장은 10시 이후, 즉 늦은 시간까지도 부모가 찾지 않는 아이들을 골라서 장기매매 업자에게 넘기는 브로커였다. 가출한 친구들이 PC방 간 이후로 학교를 나오지 않게 된 이유는 이 때문이었다. PC방 사장은 수면제를 넣은 라면으로 대상을 잠재운 후 장기매매 업자에게 연락해서 거래하고 있었다. 매매기 장면. 한독구. 센서 등. 뭐야? 왜 또 불이 켜졌지? 아무도 없는 현관에 자꾸만 센서 등이 켜진다. 그것도 집에 꼭 나 혼자 있을 때만. 나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밤 11시까지는 집에 혼자 있어야 한다. 깜짝이야. 혹시 귀신이 서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무서웠지만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냥 센서 등이 고장나거나 잘못 인식된 거겠거니 하고 넘겼다. 그 후로는 센서 등이 가끔 켜져도 나는 무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센서 등이 들어옴과 동시에 현관 비밀번호가 틀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 카메라를 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센서 등이 꺼지고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복도로 연결된 창문으로 현관 앞을 내다봤다. 그런데 현관 앞에 어떤 남자가 쭈그려 앉아 있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이 늘 늦게까지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남자는 집에 침입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현관 센서 등에 불이 가끔 켜졌던 이유는 현관문 앞에 있었던 남자가 계속 센서 등에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학원 친구. 학원에서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나오지 않게 되었다. 친구네 부모님께 연락을 해봤지만 받지 않으셨고 친구들 말로는 전학을 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원이 끝나고 학원 차를 탔는데 맨 뒷자리에 그 친구가 있는 것이었다. 너 오늘 학원 나왔었어? 전학 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반가워서 말을 엄청 걸었는데 친구가 아무 대답이 없었다. 혹시 나한테 화라도 난 건가? 싶어서 그냥 조용히 있었다. 그날따라 다른 친구들은 학원을 많이들 빠져서 학원차에는 그 친구와 나밖에 없다 보니 더욱 어색했다. 그런데 학원차 아저씨가 그 친구네 집을 그대로 지나치는 것이었다. 아저씨! 얘 아직 안 내렸는데요? 그러자 학원차 아저씨가 차를 멈추고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 너 말고 차 탄 사람이 없는데 뭔 소리니? 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그 친구는 사실 전학을 간 것이 아니라 며칠 전 사고를 당했다. 친구의 부모님이 주인공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그 때문이다. 다른 친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가장 친했던 주인공이 충격받을까봐 선뜻 말하지 못했던 것이다. 여자친구. 여친과 한강에 갔다. 신선한 바람을 느끼며 한강 야경을 여친과 함께 보니 매우 좋았다. 여친이 커피가 마시고 싶다길래 나는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갔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여친은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고 있었다. 나는 충격과 분노에 몸이 떨렸다. 배신감에 휩싸여 여친을 한강에 익사시켜버렸다. 그 후 나는 경찰에 붙잡혔고 살인죄뿐 아니라 스토킹 혐의도 추가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이 남자는 망상증으로 인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여자를 계속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믿고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 여자는 실제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한강 데이트를 하고 있던 것뿐인데 망상증 남자는 그것을 바람 피우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저지른 것이다. 관제사의 비밀. 나는 항공관제탑에서 일한다. 바로 비행기 기장들에게 하늘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실수라도 하면 비행기에 탄 많은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지므로 항공관제사가 되는 길은 굉장히 까다롭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이 녀석 덕분에 운이 좋게도 관제사가 될 수 있었다. 바로 챗봇이다.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물어보는 걸 뭐든지 알려준다. 대학교 과지도 챗봇에게 해달라 하고 회사 이력서, 자기소개, 심지어 일상생활까지도 전부 챗봇에게 물어보며 내 인생 최고의 동반자가 되었다. 챗봇의 대답은 늘 정확했다. 의존씨, 나 좀만 쉬다 와도 되나? 예, 선배님. 제게 맡기고 쉬다 오십시오. 그럼 부탁할게. 챗봇은 비행기들의 항공 경로를 언제나처럼 최적의 경로로 안내해주었고 나는 챗봇이 말해준 걸 그대로 기장들에게 전했다. 관제탑입니다. 출발공항에서 썰책공항을 향해 남쪽으로 고도 4,400피트 44도로 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시해주신 항로대로 접근하겠습니다. 나는 두 비행기 기장에게 챗봇이 제시해준 항로를 안내한 뒤 화장실에 갔다. 어?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뭐야 이게? 챗봇 긴급공지 사항? 현재 일시적으로 챗봇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질문에 반대로 답하도록 작동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답했다고? 안 돼! 헬스장 회원. 새로 이사한 곳의 동네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게 되었다. 아직 연습 트레이너라서 그런지 헬스장 비품 정리나 마지막 문단속 등 자별도 해야 했다. 승우씨, 오늘도 화장실이랑 샤워실 사람 없는 거 싹 확인하고 청소랑 문단속 알지? 난 먼저 퇴근할게. 네, 들어가세요. 이걸로 확 짜부시켜버릴까 보다. 아 맞다. 그리고 기구들도 싹 소독해놔. 예, 지금 하려고요. 후다닥 마감하고 퇴근할 생각에 나는 서둘렀다. 겨우 할 일들을 끝내고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튀어나와 헬스장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여태 운동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나? 왜 못 봤지? 이제 퇴근할 참이었는데 하고 짜증났지만 기다렸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나오시질 않는 것이었다. 회원님!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모든 칸이 열려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소름이 돋은 나는 도망치듯 퇴근했다. 내가 잘못 봤던 건가 해서 다음날 선배에게 물어봤다. 긴 생머리 여자분? 딱 한 분 있어. 근데 너는 모를 텐데? 그리고 이어진 말에 나는 경악했다. 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분 지난달에 헬스장 오시다가 이 앞 건널목에서 사고 나서 죽었거든? 너는 이번 달부터 이사 와서 일한 건데 그분을 어떻게 봤다는 거야? 일본 여행. 친구와 일본의 벚꽃도 볼 겸 짧게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외진 곳에 있는 일본 전통 료칸에 묵었는데 100년이나 되었다고 하는 오래된 료칸이었다. 좀 낡긴 했지만 온천도 있고 멋진 곳이었다. 우리는 기념으로 우리 방에서도 사진을 찍었고 일본 여행을 즐긴 후 귀국했다. 그런데 며칠 후 일본 여행 사진을 보고 있을 때였다. 이거 잘 나왔다. 보정해야지. 맘에 든 사진을 보정하려고 밝기를 올렸는데 이상한 것이 찍혀있는 걸 발견했다. 뭐야 이거? 귀신 아냐? 우리 방 벽장 안에 귀신이 찍혀 있었다. 너무 놀라서 친구에게 연락해 유명한 무당을 같이 찾아가서 물어봤다. 이거 진짜 귀신 맞나요? 무당이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말했다. 귀신이 아니야. 아, 귀신 아니에요? 그래, 귀신의 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아, 귀신이 아니었어. 다행이다, 그치? 친구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사진에 찍힌 존재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즉, 친구와 묵었던 방의 벽장 속에 저 사람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다. 캐비어. 나는 보육원에서 자랐다. 성인이 된 나는 오늘이 드디어 보육원에서 나가는 날이다.
나보다 먼저 보육원을 나간 형들과 누나들은 꼭 연락하겠다 약속했었다. 하지만 절대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다. 난 이곳을 나가도 동생들에게 꼭 연락할 것이다. 우리 보육원은 전통이 있다. 보육원을 나가기 전에 내가 원하는 음식으로 원장님과 함께 식사한다. 나는 캐비어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캐비어를 먹고 싶다고 말했다. 새로 오신 원장님은 캐비어처럼 새까만 정장을 항상 입고 있었다. 캐비어는 캔에 담겨 있었는데 그냥 검정색의 알들이 가득 있었다. 원장 선생님은 안 드세요? 나는 자주 먹어서 괜찮아요. 처음 먹는 캐비어는 내 기대와는 다르게 엄청 짜고 비렸다. 그 캐비어를 얻으려면 대략 7년은 철갑상어를 키워야 캐비어를 채취할 수 있다고 해요. 다 드셨다면 가시죠. 보육원은 산 중턱에 있다 보니 도시로 내려가려면 자체 운영 버스를 타야 한다. 당신도 좋은 캐비어가 될 겁니다. 네? 뭐라고요? 원장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 어리둥절했지만 버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곧 잠이 들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새로운 원장은 기존 보육원 원장을 없애고 위장치임한 장기매매업자였다. 먼저 나간 형과 누나들이 연락되지 않았던 이유는 전부 장기매매의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신도 좋은 캐비어가 될 거라는 원장의 말은 7년간 키운 철갑상어에서 채취해 판매하는 캐비어의 주인공을 빗댄 것이다. 낚시터 귀신. 나는 낚시를 좋아한다. 거의 매 주말마다 밤낚시를 하러 가는데 아들이 자기도 낚시하러 가고 싶다며 데려가 달라는 것이었다. 아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 챙겨줘야 하는 게 귀찮기도 해서 다음에 같이 가자고 하고 혼자 낚시터로 출발했다. 혼자 낚시하는 시간이 내 최고의 힐링 시간이다. 다만 가끔 어릴 때 생각이 나서 무서워질 때도 있다. 배낚시를 하던 중이었는데 친구가 다리를 휘어 물에 빠졌다. 그 친구의 아버지도 옆에 있었음에도 친구를 구하지 못했고 난 그 후유증으로 배낚시는 가지 못한다. 아직도 그때 친구의 비명이 귀에 들리는 것만 같다. 뭐야 이거? 진짜 비명인데? 친구가 귀신이 되어 나타났다. 미안하다 친구야. 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도망쳤다. 응? 왜 벌써 왔어? 컨디션이 별로인지 헛것이 보여서 그냥 빨리 집에 왔어. 애는? 응?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아빠가 차를 타고 낚시터로 가는 장면을 다시 보면 뒷좌석에 몰래 탄 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아들은 아빠가 낚시를 너무 가고 싶던 마음에 몰래 차를 따라 탔던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낚시터에서 실수로 물에 빠졌고 살려달라는 비명을 죽은 친구 귀신이 나타난 걸로 오해한 아버지는 집으로 도망쳐버린 것이다. 범인은 누구? 치킨집 사장이 독살된 채로 발견되었다. 동네에 장사가 잘 되는 치킨집과 장사가 너무 안 되는 통닭집이 있었다. 두 가게는 서로 일부러 배달을 주문해서 별점 테러를 하는 둥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다. 치킨집 사장은 가게 앞에 떡볶이 포장마차가 생겼길래 사 먹을 겸 인사를 하러 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떡볶이랑 순대 주세요. 그러나 할머니는 말없이 떡볶이만 볶으셨다. 머쓱해진 치킨집 사장은 포장마차를 둘러보다 사진을 발견했다. 손자분이 썰채고등학교 나왔나요? 저도 여기 나왔는데. 아까 떡볶이랑 순대 달라고 했나? 제가 요 앞에서 치킨집을 하는데 장사는 잘 되는데 저쪽 옛날 통닭집 사장이 자꾸 괴롭혀서 죽겠어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되지. 그러다 천벌받아 죽는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옛날 통닭집 사장이 찾아와서 사과했다. 그동안 미안했다며 자기 집에서 튀긴 통닭을 주는 것이었다. 다음날 치킨집 사장은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사인은 독살이었으며 치킨집 영수증에 사장의 다잉 메시지가 발견되었다. 떡볶이 포장마차 할머니는 울며 슬퍼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범인은 옛날 통닭집 사장, 이 아닌 떡볶이집 할머니였다. 할머니의 손주는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으로 인해 삶을 포기했다. 그 학폭의 가해자가 바로 치킨집 사장이며 할머니는 치킨집 앞에 떡볶이 가게를 열고 손주의 복수를 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치킨집 사장이 떡볶이를 먹으러 오자 바로 떡볶이에 농약을 탄 것이다. 이때 할머니 손을 자세히 보면 먹으면 서서히 죽는 농약인 그라목손을 들고 있다. 특히 손주의 사진을 보고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에 할머니는 분노했다. 그러나 치킨집 사장은 마지막까지도 옛날 통닭집 사장이 범인인 줄로 착각했다. 무당집. 우리 할머니는 칫솔 장군이라는 무당이다. 어떤 개의 영혼을 신내림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무당인 할머니가 신기하다. 내게는 신기가 전혀 없지만 할머니가 나를 아주 이뻐해 주신다. 나는 무당집인 할머니네 여러 가지 신기한 게 많아서 자주 구경을 간다. 그날도 할머니 집에 가서 놀고 있는데 어떤 남자 손님이 오셨다. 저 운세 보러 왔는데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손님을 보자마자 엄청나게 놀라시더니 마구 방울을 흔들며 미친 듯 뛰기 시작하셨다. 그 손님이 당황해했지만 할머니는 무시하며 계속 방울과 부채를 흔드셨고 결국 그 손님은 돌아갔다. 할머니는 맥이 풀린 것처럼 주저앉았다. 할머니, 왜 그래요? 그러자 할머니가 나를 꼭 껴안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방금 그 사람 뒤에 죽은 사람들의 원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 그 남자는 연쇄살인범이었다. 울지 않는 아기. 나는 승무원이다. 오늘도 환한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했다. 나는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승객들을 미리 체크를 하는데 오늘 아기와 온 손님이 있었다. 아기는 비행 중 크게 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 오늘따라 비행기 이륙 진동 소음도 컸고 난기류 때문에 기체도 많이 흔들렸다. 그래서 아기가 100% 울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한 번도 울지 않는 것이었다. 손님,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없으신가요? 아,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의 안색이 좀 창백해 보였다. 아이가 좀 아픈 상태 같은데 도움이 필요하신 건 아닌가요? 괜찮다니까요.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아이가 깰까봐 손님이 날카로워지신 것 같아서 나는 얼른 돌아갔다. 그런데 그 후 그 손님이 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그 손님은 죽은 아기의 뱃속에 마약을 넣어 미립국을 시도 중이었다가 결국 발각되어 체포된 것이다. 실제로도 경찰에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딸 뱃속에 마약을 100개나 넣고 밀수하려다 발각된 사건이 있다. 수박. 얘, 너 새벽마다 왜 이렇게 집안을 돌아다녀? 네? 저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결국 엄마가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그런데 목류병 진단을 받았다. 약은 하루도 거르지 마시고 꼭 드셔야 합니다. 의사는 내게 신신당부했다. 약을 먹고 잠을 자니 목류병 증상이 없어졌다. 매일 약을 먹다가 하루는 깜빡하고 잠이 들었다. 약을 먹고 잘 때는 아무 꿈도 안 꾸더니 이날은 재밌는 꿈을 꾸었다. 예쁜 해변에서 수박 깨기를 하고 노는 꿈이었다. 신나게 수박을 깨기도 하고 깬 수박을 맛있게 먹었다. 더 먹고 싶어서 몇 개 더 부셔서 먹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 꿈에서 깬 나는 절망에 빠졌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은 심한 몽유병을 앓고 있었는데 약을 하루 깜빡하고 먹지 않고 잔 날 몽유병 증세가 다시 발동해서 가족들의 머리를 수박과 착각하고 만 것이다. 다리 및 아이. 학교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엔 항상 조그마한 강이 있고 언제나 이 다리를 건너서 가야 한다. 그런데 어느 날은 다리 밑에 웬 꼬마애가 강에서 놀고 있는 것이었다. 노는 게 아니라 뭔가 찾는 건가? 형! 나 잃어버린 거 찾는 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뭘 잃어버렸는데? 핸드폰이요. 핸드폰을 물에 빠뜨렸다니 정말 안 됐지만 오늘은 학교에서 축구를 너무 오래 해서 피곤했다. 엄마한테 하나 더 사달라 해. 포기해. 나는 그 애한테 좀 미안했지만 지나갔다. 그러다가 다리 앞에 안내판을 본 나는 온몸이 굳고 말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급류주의 수십 5m의 강은 절대로 사람이 저렇게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물귀신이며 주인공도 자신처럼 만들기 위해 강으로 유인하려던 것이었다. 피에로의 악수. 나는 돈이 필요해서 급하게 알바를 찾고 있었다. 하루 고수익, 단기 알바, 유튜브 촬영에. 우와, 한 번에 90만원? 돈이 필요한 나는 바로 연락했고 다음날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다. 유튜브 촬영이라고 해서 좀 긴장했는데 재미있는 몰래카메라 촬영이었다. 광대 분장을 하고 학교 앞에 가서 하교하는 아이들과 악수해주면 된다고 했다. 시작하기 전 관계자가 와서 위생은 신경 써야 한다며 손 소독약을 줬고 나는 손을 깨끗이 소독한 후 악수에 나섰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광대 분장을 한 나를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광대다. 악수? 콜? 대부분 재밌어하며 악수를 받아주었다. 분장을 하니 얼굴이 팔릴 일도 없고 악수만 하고 90만원이라니 개꿀인데? 나는 알바가 끝나고 깨끗이 분장을 씻었고 바로 현금으로 90만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썰젠 뉴스입니다. 최근 한 초등학교 앞에서 화학 물질 테러로 인해 초등학생 1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알바 관계자가 준 손소독약을 자세히 보면 VX라고 쓰여있다. 이것은 실제로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살해당할 때 쓰인 물질이다. 북한 공작원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몰카 촬영이라고 두 베트남 여성을 속여 김정남의 얼굴에 발랐고 그는 곧 사망했다. 즉 아무것도 모르고 피에로와 악수한 아이들 대부분이 비극을 당하고 만 것이다. 불타는 집. 나는 경찰이다. 순찰 중에 불이 난 집을 발견했다. 다행히 2년째 거주자가 없는 빈집이었다.
지금 화재 신고했고 소방차는 오는 중입니다. 아휴, 저 집 예전에도 불 났던 집인데 또 났네, 세상에. 저번에도 불이 났던 집이라고요? 그렇다니까. 2년 전쯤 애가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다가 불이 난 거야. 애를 잃은 부모는 멀리 이사 갔다. 근데 또 불이 났네. 아... 어? 살려주세요. 집안에 아이가... 갑자기 왜 그래, 경찰 양반? 에헤이! 당장 들어가서 구해야 돼요. 집안에 아이가 있다고요. 아이가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과 목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게 말리는 것이었다. 어?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이 경찰은 자신에게만 귀신이 보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아이 귀신은 그것을 알아채고 살려달라며 경찰을 집으로 유인해서 자신과 똑같이 불태우려고 했던 것이다. 심령사진 어플. 친구들이랑 폐가에서 귀신이 찍힌다는 앱을 써보기로 했어. 그런데 오기로 한 친구 중 한 명이 엄마가 안 된다 했다고 못 오게 되었어. 같이 온 친구가 둘끼리 가기는 무섭다고 집에 돌아가자 했지만 나는 귀신 같은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가자고 했어. 야, 같이 가. 폐가에 들어가서 앱으로 이것저것 찍어봤지만 귀신은 하나도 찍히지 않았어. 야, 이만 가자. 알았어. 한 장만 더 찍고. 그런데 창문에 못 온다고 했던 친구가 찍힌 거야. 못 온다고 뻥치고서는 우리를 놀래키려고 와서 몰래 숨어 있던 거지. 그런데 내 친구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거야. 야, 쟤가 장난치는 거잖아. 왜 도망가? 야, 이 멍청아, 여기. 친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야, 이 멍청아, 여기 3층이잖아. 3층 높이에 사람이 떠 있을 수는 없다. 즉, 저것은 친구가 아니다. 벽구멍. 부모님 사업이 잘 안 되셔서 우리 집은 잠시 낡은 집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 부모님 없이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았던 나는 어느 날 벽에 작은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잠시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구멍 너머는 흰색과 검정 배경이 보였다. 검은색은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다. 뭔가 신기해서 매일매일 그 구멍을 들여다보다가 어느 날은 숙제까지 깜빡했다. 에이, 그냥 막아버리고 신경 쓰지 말자. 나는 가지고 있던 연필로 구멍을 막아버렸다. 그리곤 잠시 쉬고 있었는데 옆집이 소란스러웠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가보니 옆집에 구급대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옆집 사람이 눈을 크게 다쳤다고 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이 구멍을 들여다보았을 때 본 흰색과 검정은 사실 이웃의 눈이었다. 이웃은 구멍을 통해 늘 주인공의 집을 똑같이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그것을 모르는 주인공은 연필로 찔러버린 것이다. 귀갓길. 친구와 놀다 집에 가고 있었다. 오늘따라 골목길이 사람도 없고 어두웠다. 무섭다. 뭐지? 저 아저씨 설마 날 따라오는 건가? 아씨, 배터리 다 됐어. 나는 겁에 질려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 아저씨는 계속 따라왔다. 자취방 건물에 도착해서 얼른 들어갔는데 다행히 여기까지 따라 들어오진 않았다. 내가 오해했던 건가? 뭐 하는 거지? 그 아저씨는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사실 그 아저씨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이 몇 층인지 세고 있던 것이다. 초인종. 뭐라고? 네가 어쩔 건데? 지금 협박하는 거야? 언니가 요즘 남친이랑 자주 싸우는 것 같았다. 뭐 어쩌라고? 아, 진짜 못 참겠다. 어느 날 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언니 좀 나갔다 올 테니까 절대 아무에게도 문 열어주면 안 돼. 밖에도 나가지 말고. 알았지? 응, 알았어. 그리고 나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새벽이었다. 언니가 아직도 안 들어왔네? 걱정된 나는 언니에게 연락을 하려 했는데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현관 카메라를 보니 언니가 무표정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언니?
평소 언니라면 알아서 비번을 누르고 들어왔을 텐데 초인종을 눌렀다는 게 좀 이상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언니가 무서워져서 나는 열어주지 않았다. 다음날 집 앞을 나가본 나는 경악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집 앞에는 언니의 잘린머리가 놓여 있었고 메모가 붙어 있었다. 즉 언니의 남친이 현관 카메라에 머리를 보여주고 동생을 속여 집에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다. 인원 초과. 갑작스레 고등학교 동창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회사 일을 급히 마무리하고 장례식장에 갔다. 친구의 딸이 와줘서 고맙다며 식사하시고 가라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냥 간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애가 음식과 술을 챙겨주며 가져가서 드시라고 했다. 나는 사양했지만 계속 가져가라며 권했고 거절하기도 미안해서 받아들고 집으로 갔다. 아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그런 건지 오늘따라 어깨가 무거웠다. 온몸이 뻐근하네. 정원 초과입니다. 응? 뭐지? 정원 초과입니다. 나밖에 없는데? 정원 초과입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엘리베이터에는 주인공만 타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야근으로 인해 몸과 기가 약해져 있던 주인공이 받아온 상갑집 음식에는 그 음식을 탐내는 걸기들이 잔뜩 따라오게 된 것이다. 국밥집.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국밥집이 있었다. 이곳은 제가 몇 년간 단골인 국밥집입니다. 진짜 맛있는데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이곳의 국밥들은 다른 국밥집과 달리 독특한 맛이 나고 특히나 간판인 공포국밥의 가격은 좀 비싸지만 먹고 나면 내가 왠지 짱 세진 느낌이 든다. 어머, 유튜브 찍는 거야? 네. 나 얼굴 절대 나오게 하면 안 돼. 네. 얼굴을 안 찍을 테니 국밥 맛 비결 좀 가르쳐주세요. 그건 영업 비밀이야. 저녁에도 여기서 국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러더니 국밥집 아주머니를 체포했다. 경찰이 현장 보존 때문에 나가달라고 해서 나는 국밥도 먹다 말고 집으로 돌아갔다. 헐? 썰챗 뉴스입니다. 썰챗동에서 연쇄살인범이 붙잡혔습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마지막 뉴스에 나온 연쇄살인범은 국밥집 아주머니였다. 지금까지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인육을 몰래 국밥에 넣어 장사를 해오다 결국 경찰에 잡히게 된 것이었다. 국밥집 아주머니가 주인공 카메라에 얼굴이 나오길 꺼리거나 국밥 맛의 비결이 영업 비밀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 때문이다. 봉고차.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어? 할머니가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고 계셨다. 아이고 힘들어. 거기 학생, 나 좀 도와줘. 네. 짐을 들고 할머니를 따라 올라가니 밖에 봉고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저기 저 차에 그 짐 좀 실어줘. 할머니 가족분 차인가? 나는 봉고차에 짐을 실어줬다. 고마워 학생. 이거 마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마시라니까. 할머니가 너무 화를 내서 뭔가 싸하다고 느낀 나는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떴다. 그런데 내 등 뒤에 대고 어떤 한마디가 들렸다. 아깝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할머니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굳이 계단으로 간 이유는 주인공에게 짐을 들어달라고 하기 위해서였다. 이 할머니는 사실 사람을 납치하는 인신매매 일당 중 하나로 짐을 들어달라며 봉고차를 유인한 다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는 수법이다. 봉고차 뒷좌석을 보면 안에 어떤 남자가 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깝네 라고 말한 사람은 이 남자였고 할머니와 한패였다. 창문 밖 그녀. 다른 강의들을 따라. 나는 삼수생이다. 넌 너의 길로. 집이나 독서실에선 공부가 집중 안 된다고 했더니 엄마가 조용한 동네에 있는 원룸을 구해주셨다. 공부가 잘 안 되네. 롤 한 판만 하고 해야겠다. 저기요. 네? 저기요, 길 좀 물을게요. 갑자기 누가 창문에서 말을 걸어서 놀랐지만 예쁘게 생긴 여자분이었다. 여기 썰챗 장례식장이 어느 쪽에 있나요? 여기서 쭉 가시다가 오른쪽으로 꺾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번호 물어볼 걸 그랬나? 공부해야지 참. 딱 공부하려고 했는데. 왜 엄마? 아들, 걱정돼서 전화했어. 반지하 생활 처음인데 힘들지 않아? 아니야. 혼자 있으니까 조용하고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까먹고 있었지만 엄마의 말을 듣고 이곳이 반지하였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반지하는 집의 절반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아까 창문으로 길을 물어봤던 여자의 머리만 보였던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사실 그 여자는 목이 잘려 죽은 귀신으로 자신의 장례식장으로 찾아가던 길이었다. 다잉 메시지. 우리 집은 산에 따로 별장이 있다. 친구들 2명과 결혼 앞둔 여자친구 그리고 나 이렇게 넷이 별장에 놀러가기로 했다. 별장에서 다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고기도 구워 먹고 계곡에서도 재밌게 놀았다. 다음날 숙시에 비몽사몽함에 일어났는데 사건이 일어났다. 친구 A가 죽어 있었다. 여친은 엄청나게 충격받았는지 울기만 했고 다른 친구는 나보고 네가 죽인 거 아니냐며 의심했다. 여기 완전 산속에 짱 박힌 곳인데 범인이 달리 누가 있겠냐? 네가 죽인 거지. 친구가 죽은 슬픔은커녕 나부터 의심하는 것이 빡치긴 했지만 나는 일단 경찰을 불렀다. 그러나 이곳이 워낙 깊은 산속이라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 자세히 보니 죽은 친구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다. 폰에 뭔가 쓰여 있어서 살펴봤더니 키패드에 345라고 숫자가 눌려져 있었다. 345? 그리고 나는 345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경악하게 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의 여자친구는 사실 죽은 친구 A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다같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들의 뒷모습이 비친 거울을 자세히 보면 여친과 친구 A 둘이 몰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보인다. 모두 잠든 밤 친구 A가 주인공의 여친에게 우리 사이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그녀는 계단에서 그를 밀어버린 것이다. 죽어가던 친구 A는 휴대폰에 다잉 메시지를 남겼다. 키패드 345 장면을 거꾸로 돌려서 보면 쉬라고 읽어진다. 쉬는 그녀, 즉 여자친구가 범인이다. 미술실. 학교에 야간 순찰을 돌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나는 소리가 들린 미술실로 곧장 달려갔다. 그러나 미술실은 어두컴컴하고 아무도 없었다.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석고상과 학생들이 그려놓은 작품들 뿐이었다. 아 깜짝이야. 왜 이렇게 웃는 얼굴로 그린 거야? 미술실엔 학생들이 그려놓은 웃는 얼굴들의 초상화가 많았다. 그건 그렇고 아무도 없네. 근처 교실들도 다 확인해 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나는 헛것을 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아침에 미술실을 다시 가보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미술실엔 처음부터 그림 따윈 없었다. 아침에 다시 가본 미술실 벽엔 창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밤에 본 웃고 있다고 생각한 초상화들은 밤에 미술실에 모여든 학교 귀신들이었다. 아기. 새로 오픈한 산부인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런데 간호사가 밤에 병실을 체크해보니 아기가 죽어있는 것이 없다. 간호사는 곧바로 의사를 불렀고 비상이 걸린 그들은 회의에 들어갔다.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할 거야. 어떡하지?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가 없던 다른 아기와 바꿔치기 해서 아기 엄마를 속이기로 했다. 신생아들은 외모가 비슷하니까 모를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다음날 그 아기와 엄마가 만나게 되었다. 산모님 수유 시간입니다. 예? 수유 시간이라고요? 애가 괜찮나요? 네, 산모님. 아기는 건강하세요. 그러나 엄마는 기겁하며 소리 질렀다. 얘는 내 아이가 절대 아니야!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사실 아기를 죽인 범인은 엄마였다. 그런데 죽인 다음날 수유 시간이라며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오자 놀란 것이다. 긴 머리 손님. 늦은 밤에 긴 머리를 한 여성 손님이 택시에 탔다. 썰채산으로 가주세요. 이런 시간에 산에는 무슨 일로 가세요? 여자 혼자 이 시간에 산에 간다는 게 뭔가 이상해서 물어봤지만 그 손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 뒤 대화 한마디 없이 목적지에 도착했다. 조금 불안했지만 다행히 그 손님은 제대로 요금을 계산하고 내렸다. 휴... 그냥 내가 오해했구나 생각하고 출발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는 바로 옆에서 차를 마구 두드리며 미친듯이 쫓아오고 있었다. 공포에 사로잡힌 나는 풀악셀을 밟아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다른 동네에 도착한 나는 담배를 피우려고 차에서 내렸다. 그리곤 차 문을 보고 후회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차 문에는 느껴진 긴 머리카락이 한 움큼 걸려있었다. 즉 아까 그 손님은 머리카락이 차 문에 걸린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출발하는 택시를 미친듯이 쫓아왔던 것이다. 아빠와 딸.
나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그런데 거의 2달 동안 매일 딸과 함께 편의점에 오는 단골 손님이 있다. 그 손님은 올 때마다 초콜릿, 과자, 사탕 등을 사간다. 와, 매일매일. 딸은 엄청 좋겠네. 그러나 그 아이의 표정은 늘 어두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손님이 딸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 그리고 늘 사던 과자나 초콜릿 대신 담배를 한 갑 고르셨다. 나는 계산해드리면서 그 손님께 말을 걸었다. 오늘은 따님과 함께 오지 않으셨네요? 그러자 그 손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예? 저 항상 혼자 왔었는데요. 어? 아닌데. 항상 이만한 따님분이랑 같이 오셨었는데. 그러자 그 손님이 갑자기 펑펑 울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내 딸은 사고로 죽었어요. 매일 납골당에 딸이 좋아하던 과자를 여기서 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9제를 지내고 왔습니다. 사람이 죽은 지 49일이 되면 이승에서 머물던 영혼이 하늘로 떠난다고 한다. 즉, 지금까지 알바생은 49일 동안 아빠를 계속 따라다니던 죽은 딸의 영혼을 본 것이었다. 서점에서 본 여자. 책을 사러 서점에 갔다. 전부터 사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결국 서점 직원에게 물어봤다. 혹시 범죄의 정석 어디에 있나요? 아, 범죄의 정석이요? 저기 구석 끝 벽면 책장 보시면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네. 책을 뽑다가 건너편 여자분과 눈이 마주쳐서 살짝 인사했다. 나는 책을 조금만 읽어보려다가 재미있어서 열중하게 되었다. 응? 뭐야, 아직도 날 보고 있었네? 내가 책을 사지도 않고 계속 봐서 그런가? 좀 머쓱해진 나는 얼른 계산대로 가서 책을 사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은 알바생이 가리킨 벽면 책장으로 갔다. 벽면에 붙어있는 책장이므로 건너편에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곳이다. 10년 후. 아, 뭐 재밌는 거 없나? 학교에서 폰으로 재미있는 앱을 찾아보고 있었다. 오, 뭐야 이거? 10년 후 내 모습이 찍히는 앱이라고? 나는 시험 삼아서 주변 친구들 찍어보았다. 오, 김주원 경찰대네? 대박. 헐, 이민준 맨날 공부하더니 결국 의사 되네? 우와, 서채리 아이돌? 쩐다! 나는 친구들을 찍다가 문득 나의 10년 후 모습이 궁금해졌다. 앱에서 셀카 모드를 눌러 나를 찍었다. 검은 화면이 나왔다. 응? 응? 다시 찍어도 계속 검은 화면만 나오는 것이었다. 뭐야 이거? 오류인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은 10년 후에 죽었기 때문에 앱에서 검은 화면만 나오는 것이다. 터널. 지방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 터널로 들어가려던 나는 멈칫했다. 거래처 사람이 했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집에 가실 때 썰터널은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네? 거기로 가야 지름길인데. 절대 밤에는 그 터널을 가면 안 됩니다. 좀 꺼림칙하긴 했지만 나는 차를 몰고 바로 썰터널로 향했다. 도대체 왜 이 터널로 가지 말라는 거야? 인적이 드문 지방이라 그런지 터널을 통과하는 차가 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차 시동이 터널 한가운데서 꺼져버렸다. 어? 이거 왜 이래? 헉, 뭐야? 그러더니 터널 조명도 전부 꺼지는 것이었다. 나는 황급히 시동을 다시 걸고 터널을 빠져나갔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 차 유리에 손바닥 자국이 잔뜩 나있는 것이었다. 무서워진 나는 당장 세차를 맡겼지만 세차장 직원은 곤란하다는 듯이 말했다. 이거 손바닥 자국이 밖이 아니라 안에서 난 건데요? 네? 택시기사의 친절. 학교와 학원을 마치니 밤 12시가 넘었다. 아, 다리 아파. 집으로 가는데 오늘따라 너무 피곤했다. 버스나 택시를 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다. 나는 투덜거리며 걷고 있었다. 학생, 빨리 타! 네? 저요? 아, 근데 저 돈이 없어서요. 괜찮아. 딸 같아서 그래요. 공부하다가 늦게 가는 거지? 집 근처까지만 태워줄 테니 얼른 타. 진짜요?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착해 보이는 택시 아저씨의 인상에 차를 탔다. 집이 어디야? 아, 썰짓 아파트.
앞에 편의점으로 가주세요. 혹시나 해서 나는 정확한 주소를 말하지 않고 일부러 집 근처 편의점으로 가달라 말했다. 타고 나니 약간 무서워졌기 때문이다. 편의점에 곧 도착했고 나는 내리기 전에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 근데 왜 그냥 태워주신 거예요? 그러자 아저씨가 망설이다 대답했고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내가 아까 봤는데 학생 뒤에서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따라오고 있더라고. 앞의 장면을 다시 자세히 보면 뒤에서 어떤 남자가 따라오다가 학생이 택시를 타자 포기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 모습을 본 택시기사가 학생을 구해준 것이다. 운 좋은 날. 회사 업무가 밀려 새벽까지 야근했다. 끝나서 나오니 지하철과 버스가 끊긴 시간이라 앱으로 택시를 불렀는데 그날따라 택시가 도통 잡히질 않았다. 그런데 마침 길가를 지나는 택시가 있길래 손을 들어 잡았다. 택시를 타자 기사님이 나를 보며 말했다. 아가씨 운이 참 좋네. 그러게요. 이대로 택시를 잡지 못했으면 집에도 못 가고 회사에서 자야 했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집 앞에 도착해서 카드로 결제하는데 기사님이 나를 또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는 정말 운이 좋아. 나는 의아해졌다. 생각해보니 내가 택시를 계속 못 잡고 있던 사실은 나만 아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왜 계속 저보고 운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아, 내가 오늘 칼을 놔두고 왔거든. 택시 운전 자격증이 나올 때 자세히 보면 택시기사가 사진과 다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이 사람은 택시를 탈취한 범죄자였고 오늘만 흉기를 놔두고 와서 주인공에게 계속 운이 좋다고 한 것이었다. 벽 속. 썰채동의 한 빌라 벽 속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사가기 전 살던 집이 뉴스에 나왔다. 집에 놀러 갔을 때 남친 몰래 낙서를 해놓은 적이 있어서 뉴스에 나오자마자 한눈에 알아봤다. 놀란 나는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방금 뉴스 봤는데 자기가 살던 집 벽에서 시신이 나왔대. 에? 진짜요? 남친은 놀란 것 같았다. 자기 이사가고 나서 들어온 사람이 리모델링 하려고 벽을 철거하다 발견한 거래. 너무 충격이다. 사는 동안 진짜 눈치 못 챘는데. 그러니까 벽에 사람을 죽여서 묻어놨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범인이 진짜 사이코패스인가 봐. 벽에서 나온 여자 진짜 불쌍하다. 나는 많이 놀라 보이는 남친을 달래주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생각해보면 남친에게 벽에서 나온 시신이 여자라고 말해준 적은 없는데 남친은 그 여자가 불쌍하다고 했다. 사실 그 여자는 남친이 그 집에 살고 있을 때 죽여서 벽에 묻어버린 전 여친이었던 것이다. 여자친구. 우리 헤어져. 오늘 여친에게 드디어 헤어짐을 고했다. 뭐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한테 지쳤어. 여친은 예쁘지만 평소 의심병과 집착이 너무 심했다. 오늘도 난 그냥 여사친의 전화를 받았을 뿐인데 여친은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며 울고 늘어졌다. 나 갈게. 하지마! 내가 잘못했어. 여친은 내게 계속 매달렸고 나는 그런 여친에게 더욱 질렸다. 너 지금 가면 진짜 끝이야. 그러나 나는 여친의 말을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끝이라는 그 말에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는 해방감이 들었다. 그러나 1층으로 나온 내 앞엔 다시 여친이 있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20층에서 엘리베이터보다 빨리 내려갈 방법은 없다. 단 한 가지 방법을 제외하곤 말이다. 사라진 여자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갔다. 허리케인도 타고 회전목마도 타고 오랜만에 신나게 놀고 있었다. 우리 저것도 타자. 그런데 여친이 조금 무서워 보이는 걸 타자고 하는 것이었다. 저건 좀... 설마 무서운 거야? 탈 수 있지 당연. 나는 사실 쫄보라 무서웠지만 여친 앞이다 보니 센 척을 했다. 와, 강심장이시네요. 전혀 안 무서운데요? 너무 무서웠던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놀이기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나가시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눈을 떠보니 놀이기구에 나만 타고 있는 것이었다. 뭐야 어디 갔지? 저기 내 여친 먼저 내렸나요? 그런데 직원분은 난처해하며 웃는 것이었다. 근처를 아무리 찾아봐도 여친이 보이지 않았다. 제가 놀이기구를 탔는데요, 같이 탔던 여친이 없어졌어요. 잠시만요. 제가 CCTV를 확인해 볼게요. 무슨 놀이기구를 타셨나요? 로스트 어드벤처요. 그러나 직원은 곧 표정이 굳고 말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알바생이 놀란 이유는 로스트 어드벤처 CCTV에는 처음 탑승부터 끝까지 주인공 혼자만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주인공은 조현병 환자로 자신이 여자친구와 놀이공원에 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잘못 배달된 음식. 한 배달원이 배달한 음식을 가지러 치킨집에 갔다. 치킨을 받고 출발을 하려는데 가게 직원이 그를 불렀다. 기사님! 방금 그거 썰치빌라로 가는 거 맞죠? 아, 네, 맞네요. 아, 이거 리뷰 이벤트로 나가는 치즈볼인데 제가 깜빡해서요. 배달원은 치즈볼도 잘 챙겨서 배달할 곳으로 출발했다. 예? 저 이런 거 시킨 적 없는데요? 그런데 치킨을 시킨 집에서 갑자기 퇴짜를 놓는 것이었다. 네? 배달원은 뭔가 이상해서 배달 앱을 다시 확인해봤는데 분명히 이 주소가 맞았다. 그래요? 거 이상하네. 내가 혼자 일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기사님이 드시던지 버려주세요. 네. 아싸, 개꿀! 그는 좋아하던 치즈볼부터 먹었다. 그리고 사망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치즈볼에는 독이 들어있었다. 리뷰 이벤트라며 치즈볼을 갖다 준 여자는 사실 치킨집 직원이 아니었다. 여자는 전 남친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것에 앙심을 품고 독살을 계획했다. 전 남친의 집 주소로 치킨을 배달시킨 후 치킨집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배달원에게 직원인 척하며 독을 넣은 치즈볼을 전해준 것이다. 큰딸의 배려. 나는 혼자 7살과 4살 딸들을 키우고 있다. 큰딸은 확실히 자기가 언니니까 그런지 어린 동생을 잘 챙겨준다. 같이 놀 때나 게임을 할 때도 항상 동생부터 먼저 시켜주고 먹을 것도 동생에게 먼저 양보하곤 한다. 동생도 잘 돌봐주고 덕분에 아빠가 든든하네. 뭐든 가르쳐주면 곧잘 하는 아이여서 가전제품 몇 가지 사용법을 가르쳐주었다. 여기에 음식을 넣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음식이 데워지는 거야. 와, 차가운 게 따뜻해지는구나. 여기에 더러워진 옷을 넣고 이 버튼을 누르면 세탁이 되는 거야. 우와, 더러워진 게 깨끗해지는구나. 맞아, 똑똑하네 우리 딸. 일이 바쁠 땐 집에 아이들만 있어야 할 때도 있는데 큰딸 덕분에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있다. 아빠 왔다. 퇴근하고 집에 오니 큰딸이 흑두성이가 된 채 달려나왔다. 놀이터에서 논 거야? 얼른 씻어야지. 응, 동생 먼저 씻겨주는 중이야. 그런데 욕실이 비어있었고 둘째는 보이질 않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큰딸은 순수한 마음에 세탁기에 동생을 넣고 돌려버렸다. 유모차. 나는 휴대폰을 보며 길을 걷고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야 해서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보자, 오늘은 뭐 먹지? 응? 유모차다. 마라탕 시켜야지. 그때 내 바로 앞으로 트럭이 지나갔고 나는 뒤로 넘어져서 겨우 살았다. 죽을 뻔했네. 유모차는 어디 갔지? 주위를 둘러봤지만 유모차는커녕 유모차를 밀던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아가! 그리고 어떤 할머니가 내게 소름 돋는 얘기를 해주셨다. 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여기 조심해야 해. 저번 주에 여기서 유모차 밀고 가던 처자가 트럭에 치여 죽었단 말이야. 못 찾겠지? 매주 일요일은 오빠와 함께 아빠 직장에 함께 가는 날이다. 아빠는 커다란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하신다. 일요일엔 오전 근무만 하셔서 끝나면 맛있는 걸 사주신다. 아빠 일이 끝날 때까지 오빠와 근처에서 놀면서 기다리곤 한다. 오빠가 쏠래? 하나, 둘, 셋. 찾았다. 찾았다. 또 찾았쥬. 개킹 맞쥬. 어디에 숨어도 소용없쥬. 크크루 빙뽕 쭈빠삐뿌네요. 어디에 숨든 자꾸 찾아내는 오빠 놈이 나는 너무 얄밉고 약올랐다. 오늘은 이겨야지. 평소 숨는 장소 말고 튼튼한 문이 있는 곳으로 갔다. 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었다. 히히히. 이날 오빠는 나를 찾지 못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동생은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숨은 곳이 냉동창고였기 때문이다. 아내와의 약속.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백화점 안내데스크에서 일한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주말마다 꼭 함께 백화점에 오는 손님 부부가 있다. 여기 남성복 코너가 몇 층인가요? 응? 내 옷은 됐어. 여보 사줄게. 진짜?
여기 여성복 코너가 몇 층인가요? 남편이 아내를 엄청나게 아끼는 모습이 보여서 나까지 기분이 흐뭇해지곤 했다. 아, 나도 결혼하고 싶다. 어느 날 출근 전 창밖을 보니 비가 오고 있었다. 백화점에 출근했는데 그 부부 중 남자분만 오셨다. 응? 오늘은 웬일로 혼자 오셨지? 옥상은 어디로 가야 갈 수 있나요? 우리 백화점은 옥상에 정원이 있다. 옥상은 저쪽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오는데 옥상에는 무슨 일로... 아, 아내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백화점에 남자가 혼자 온 이유는 아내가 죽어서 더 이상 같이 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슬픔에 잠긴 남자는 죽어서라도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옥상으로 뛰어내리러 가는 것이다. 경찰 못 봤어?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꼬마야, 처음 보는 형이 말을 걸었다. 미안한데 뭐 좀 물어봐도 될까? 네? 네. 혹시 여기 근처에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알아? 네? 아니요. 여긴 근처에 경찰서가 없는데요? 그래? 아, 그럼 근처에 경찰을 못 봤어? 네, 경찰도 못 봤어요. 아, 진짜 미안한데 그럼 경찰차가 지나다니는 건? 못 봤어요. 혹시 지갑 같은 거 잃어버린 거예요? 같이 찾아봐 줄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는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그가 주변에 경찰서나 경찰을 못 봤는지 물어본 이유는 주인공을 죽이기 위해서였다. 엄마의 전화. 내가 아직 어렸을 때의 일이다. 방학이라 혼자 사시는 시골 할머니 댁에 가고 있었다. 사실 엄마가 차비하라고 돈을 줬었는데 시골 들어가기 전에 PC방에서 게임 좀 하다 가야지 하다가 돈도 거의 다 써버리고 날도 저물어 버렸다. 나는 별 수 없이 걸어서 3시간이 할머니 댁을 무작정 걸어가고 있었다. 아, 망했다. 엄마 전화 왔다. 아들,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가고 있어? 엄마. 나 사실 PC방 갔다가 돈이 1,000원밖에 안 남아서 걸어가고 있어. 나는 혼날 각오를 하고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그런데 엄마가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상냥한 톤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1,000원이면 버스 탈 수 있겠네. 거기 근처에 정류장 있지? 있다. 엄마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리면 할머니 집이라고 했다. 나는 알겠다 하고 버스를 기다렸다. 곧 버스가 와서 타려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보니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무서워서 굳은 나를 두고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아무도 없는 버스는 타면 저승으로 가는 버스다. 엄마에게 전화가 왔을 때 휴대폰 화면 상단을 보면 통화권 이탈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표시가 있다. 통화권 이탈 지역에서는 전화 연결이 불가능하다. 즉, 그때 주인공에게 전화를 했던 것은 저승으로 가는 버스를 타라고 부추기던 엄마로 둔갑한 귀신이었다. 친구의 여친. 여친이랑 동거하던 친구가 최근 크게 싸웠다고 했다. 진짜 사소한 걸로 싸웠는데 여친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고 슬퍼했다. 그럼 여친이 아예 집을 나간 거야? 어휴, 그러게 왜 싸우고 그러냐. 여친한테 그냥 줘줬어야지 임마. 내가 왜 그랬지? 아, 후회된다. 후회돼. 난 쓰레기야. 야야, 네가 무슨 쓰레기라는 거야. 폐기물이지. 시키고 오늘 혼자 두면 큰일 나겠는데? 오래 아는 친구가 걱정된 나는 친구 집에 가서 2차를 하자고 했다. 지금? 우리 집에 가서 2차 하자고? 싫어. 가자. 친구 집에 가서 좀 더 마시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여기서 자고 간다고 했다. 친구가 침대에서 자길래 나는 바닥에서 자기로 했는데 침대 밑에서 뭔가 반짝하고 빛났다. 응? 뭐지? 침대 밑으로 손을 뻗은 순간 갑자기 친구가 내 손을 잡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침대 밑 장면을 자세히 보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싸움 끝에 여친을 살해한 친구가 침대 밑에 시신을 숨겨뒀던 것이다. 랜덤 뽑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실종되었습니다. 실종된 아이는 갈색 눈이 특징인 여자아이로 설챗. 나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너무 좋다. 소떡소떡, 호두과자, 알감자 등 맛있는 것들이 잔뜩 있다. 재밌는 동전 놀이기구도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뽑기 머신이 있기 때문이다. 엄마 화장실 좀 다녀올 거니까 동생이랑 이거 하고 있어. 절대 다른 데는 가면 안 돼. 아, 걱정 마세요. 나는 신이 나서 뽑기 머신을 시작했다. 랜덤 뽑기? 오, 전부 조립하면 뭐가 완성된다는 거지? 오빠가 이거 뽑아줄게. 홀리몰리!
자, 너가 열어봐. 그런데 웬 이상한 날개 모형이 나왔고 동생이 만지자 곧바로 부러졌다. 불량을 뽑았나? 나는 오기가 생겨 하나를 더 뽑았다. 뭐야, 구슬인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사실 뽑기에서 나온 날개 모형은 실제 사람의 귀, 동그란 구슬은 눈알이었다. 뉴스에서 나왔던 휴게소에서 실종된 아이는 사이코패스 납치범이 토막내어 뽑기 캡슐 속에 넣어뒀던 것이다. 불 켜진 집. 나는 깡시골에서 서울에 상경한 뒤 취직해서 혼자 살고 있다. 오랜만에 고향 친구가 놀러오게 되어서 퇴근하고 만나 내 자취방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다 왔어. 좀만 더 가면 도착이야. 여기가 너가 사는 동네야? 꿀, 도시녀. 지내기 괜찮아? 적응했어? 도시 생활이 나한테 훨씬 잘 맞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고향은 너무 깡시골 촌동네였잖아. 그렇긴 하지. 지금 같은 밤이면 시골은 불도 다 꺼지고 진짜 깜깜한데 서울은 여기저기 불이 다 켜져 있어서 밝고 안심돼. 진짜 불 켜진 건물이 많긴 하다. 맞아. 저 아파트도 불 다 켜져 있고 저 건물도 불이 다 켜져 있고 그리고 저기 내 자취방에도 불이 켜져 있잖아. 뭐라?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직장에 출근했던 주인공의 집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지금 누군가 집에 침입했다는 것이다. 수영장 벽. 엄마랑 수영장이 딸린 호캉스를 왔다. 나 그럼 수영하다 올게. 그래, 엄마는 밖에서 쉬고 있을게. 조심해야 돼. 이날따라 수영장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너무 좋았다. 물안경을 깜빡하고 오는 바람에 눈을 감아야 했지만 수영은 가능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수영하다 보니 수영장 벽에 머리를 부딪혀버렸다. 아야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수영장 벽에 머리 부딪힌 것 같은데 괜찮아. 하지만 엄마는 엄청 걱정하시면서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이 머리를 부딪힌 순간 보인 장면을 정지해보면 수영장 벽이 아니라 여자애가 보인다. 사실은 수영장에 있던 여자애와 머리를 부딪힌 것이었다. 그 순간 기절한 그 아이는 익사해버렸다. 아빠와 바다.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버려서 난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다. 이번 달도 생활비가 모자라네. 우리 집은 가난해서 방학에도 어디로 놀러 가본 적이 없었다. 아들, 이번 방학엔 같이 바다 가자. 수영 가르쳐 줄게. 엥, 진짜? 바다? 갑자기 아빠가 바다에 가자고 해서 놀랐지만 너무 기뻤다. 아빠와 둘이 기차를 타고 바다로 갔다. 우와, 바다다. 바다에서 아빠가 비싼 회도 사주셨다. 진짜 맛있다. 이제 수영하러 가자. 아빠는 엄하게 수영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나를 가차없이 몇 번이나 바다로 던졌다. 난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기에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나도 필사적으로 손발을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빠 덕분이었다. 표를 한 장 더 사야겠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생활비에 쪼들리던 아빠는 처음부터 아들을 죽이기 위해 바다에 데려갔다. 아빠는 수영을 가르치는 척하며 아들을 물놀이 사고로 위장해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기차표가 한 장밖에 없던 것이다. 경찰 방문.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했고 그 때문에 아직 수사가 한창인 것 같았다. 경찰입니다. 수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 못 보셨나요? 그러고 보니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검은색 후드를 푹 눌러 쓴 남자가 좀 수상했던 게 기억났다. 그런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면 같이 CCTV도 보러 가야 할 것 같고 뭔가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것 같았다. 아니요, 못 봤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경찰은 곧 돌아갔다. 최근 야근이 많아서 피곤했던 나는 바로 잠에 들었다. 며칠 후 그 범인이 잡혔다고 뉴스에 보도되었다. 썰채동 아파트 살인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었습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같이 엘리베이터에 탄 수상한 사람이 살인사건의 범인이었다. 뉴스에 공개된 범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집에 왔던 경찰과 동일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범인은 주인공이 자기 얼굴을 봤다면 죽이기 위해 경찰로 위장하여 집에 갔던 것이다. 손님의 전화. 나는 낮에는 택시, 밤에는 배달 알바를 뛰고 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기 때문이다. 여보세요? 자기 일하고 있어? 응, 일하고 있지. 자긴 밥 먹었어? 아니 아직. 이따가 친구랑 만나서 점심 먹기로 했거든. 아, 그래? 친구랑 만나서 맛있는 거 먹어요. 설채동 61번지로 가주세요. 기사님? 네. 설채동 61번지요? 네, 출발합니다. 서윤아. 아, 깜짝아. 운전하다 실수하셨나봐. 금방 갈게. 사랑해. 나는 손님을 목적지까지 잘 바래다 주었다. 그리고 손님이 집에 들어가자 나도 집 문을 열고 따라 들어갔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손님의 전화 상대는 바로 택시기사의 아내였다. 기사는 손님이 자신의 집 주소를 말하고 통화하며 아내의 이름을 말하자 이를 눈치채고 충격으로 급정거했다. 기사가 일을 나갔을 때마다 아내는 집에 남자를 초대해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것이다. 물귀신. 여름방학이 되어 엄마 아빠와 계곡에 놀러갔다. 여기 꽤 깊은 곳이니까 조심해야 해. 아, 괜찮아. 이지. 나는 어릴 때부터 수영을 잘해서 무섭지 않았다. 여기서 작년에 여자애가 빠져 죽었다고 하니까 얕은 데서만 놀아. 네, 알겠습니다. 대체 누굴 닮은 거야? 당신! 신나게 수영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계곡물이 불기 시작했다. 비 온다. 가자. 네. 나는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를 따라 나갔다. 아, 별로 놀지도 못했는데. 으아! 작년에 물에 빠져 죽었다는 여자의 귀신이 나타난 것이다. 왜? 빨리 와. 나는 헐레벌떡 부모님을 쫓아가 차를 타고 무사히 집에 돌아갔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물에 빠진 여자애는 귀신이 아닌 진짜 사람이었다. 주인공이 주변 어른들에게만 알렸어도 구할 수 있었지만 물귀신인 줄 알고 도망가는 바람에 죽게 되었다. 죽은 것. 동생과 집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다. 잡았다. 그런데 놀다 보니까 배가 아파졌다. 잠깐 타임. 나 화장실 좀 갔다 와서 다시 놀자. 그런데 동생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 좀 기다려. 타임이라니까? 여동생은 엄청 재밌었는지 내가 화장실에 있는데도 술래잡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아, 왜 저래? 그런데 화장실 문 앞쪽에 이상한 것이 떨어져 있었다. 엥? 이게 뭐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이 죽은 것은 여동생의 손가락이다. 문을 닫을 때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다. 화장실 문을 쾅 닫을 때 문틈에 낀 여동생의 손가락이 절단되었던 것이다. 사라진 아이. 아이를 데리고 가족여행을 가고 있었다. 휴게소에 들렸는데 여름 휴가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나 담배 좀 피우고 올게. 엄마, 나 화장실 좀. 급해. 그래, 빨리 다녀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생이다 보니 같이 화장실을 가기는 뭐해서 혼자 보냈다. 화장실은 우리가 차를 세운 곳 바로 앞에 있었다. 그런데 화장실 입구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20분이 지나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마침 남편이 돌아오길래 화장실에 가서 아이를 좀 찾아보라 했다. 그러나 화장실에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얘가 진짜 어딜 간 거야?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엄마는 옆 검은 차 안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자녀임을 깨달았다. 사실 아이는 혼자 화장실에 가자마자 납치되었고 납치범은 아이를 기절시킨 후 머리를 밀어버리고 다른 옷을 입혀서 바로 옆에서 지나가도 부모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마지막 생일. 나는 여친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빅 이벤트를 준비했다. 여친은 광대 공포증이 있다. 광대를 보면 도망치거나 무서워하는 공포증이다. 나는 여친의 집에서 미리 생일 파티 준비를 해놓고 무서운 광대로 분장한 다음 놀래켜줄 생각이다. 여친이 집에 들어오기 위해 도어락 키패드를 치는 소리가 들렸다. 오! 들어온다. 여친은 너무 놀란 건지 바로 집을 뛰쳐나갔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빵 터졌다. 하지만 그날이 여친의 마지막 생일이 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여친이 집을 뛰쳐나간 뒤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비명과 함께 자동차에 쿵 부딪히는 사고 소리가 들린다. 여친은 급하게 집을 뛰쳐나가는 바람에 차에 치여서 죽어버렸다. 범인은 누구? 수영장에 놀러 갔던 9살 여아 B양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썰챗. 엄마와 언니와 함께 수영장에 놀러왔던 B양은 얼마 후 물에 축 처진 채로 떠올랐다. 안전요원이 B양을 발견해 즉시 인공호흡을 곧바로 실시했고 의식이 돌아왔었다. 그러나 병원으로 옮긴 뒤 B양은 사망했다. 겉으로 보기엔 수영장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한 듯 보이지만 이 사건은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시신에 익사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중에 9살 B양을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 B양의 엄마, 두 딸을 데리고 수영장을 갔다. 안전요원이 우리 딸을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B양의 언니, 평소 B양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수영장에서 동생이 엄마가 나만 마시는 거 줬다 이러고 자랑하길래 엄청 약올랐었어요. 안전요원, 이 안전요원이 근무한 동안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 수영장에서 애를 건진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했고 의식이 분명히 돌아와서 제 말귀도 알아들었었어요. 이 중 범인은 누구일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범인은 엄마였다. 이 이야기는 김해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사건 하루 전날 둘째 딸 사망보험에 가입한 엄마는 수영장에서 둘째 딸만 따로 불러 독극물을 넣은 음료수를 주며 말했다. 이거 너만 혼자 몰래 먹어야 돼. 우와. 처음엔 경찰들은 단순 익사 사건으로 처리하려다가 부검 후 독극물 소견이 나와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고 한다. 소개팅. 오늘은 소개팅 날이다. 우린 서로 연락처만 주고받은 뒤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아직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뭔가 기대가 되는 것 같다. 퇴근 후 약속 장소인 카페에 갔다. 주변을 둘러보니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남자가 있었다. 혹시 안호남 씨? 그는 꽤나 유머 감각도 있었고 아는 것도 많았다. 이야기가 잘 돼서 그의 차를 타고 식사하러 가는 중이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여자의 진짜 소개팅 상대는 일이 바빠서 아직 약속 장소에 오지 못했다. 즉 현재 함께 차를 타고 있는 남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낯선 사람인 것이다. 숨바꼭질. 엄마를 따라 증조 할머니의 장례식에 갔다. 많은 사람이 왔는데 다 모르는 사람들 투성이었다. 그래도 나랑 또래로 보이는 친척 아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는 얼굴도 있고 처음 보는 먼 친척 애들도 있었다. 장례식이 너무 지루하고 심심했던 우리들은 다 같이 숨바꼭질을 하며 놀게 되었다. 찾았다. 너 술래? 다 찾았나? 너희들 진짜 장례식장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잔뜩 화가 나셔서 우리를 혼냈다. 이제 할머니 발인해야 해서 화장터로 가야 돼. 얌전히 버스 타. 다들 시무룩해진 채로 버스에 탔다. 웃어라. 아니 얘가 없어진 것 같아. 어른들은 우리보다 더 크게 떠들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야, 어른들도 숨바꼭질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하면서 진짜 어이없지 않냐? 버스가 화장터에 도착했고 증조 할머니의 화장도 끝났는데 갑자기 어른들이 뭔가 시끄럽고 어수선했다. 경찰들까지 와서 유골이 2명분이 나왔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했다. 돌아가신 건 1명인데 왜 2명이 나왔다는 거야?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초반 숨바꼭질 장면을 보면 안경을 쓴 아이가 관 속에 숨은 것을 알 수 있다. 버스 밖에서 누군가를 부르며 뛰어다니던 어른은 그 아이의 엄마였다. 결국 아무도 찾지 못한 그 아이는 그대로 할머니의 시신과 함께 화장되어 버렸다. 펜션 손님. 나는 산 근처에 펜션을 하나 운영 중이다. 성수기가 끝난 무렵 어떤 남자 손님이 혼자서 방 예약을 했다. 처음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나 싶어서 조금 두려웠다. 펜션에서 사람이 죽은 것이 알려지면 이 바닥 장사는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손님은 혼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독서도 하면서 쉬는 것 같았다. 그냥 혼자 조용히 휴가를 보내고 가나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늦은 밤에 연락이 왔다. 네? 지금 와달라고요? 그 손님은 그 시간에 산책이라도 한 건지 펜션 근처 산 쪽으로 나를 부르는 것이었다. 여기에요. 손님이 부른 곳에는 해골이 있었다. 이런 걸 어떻게 발견하신 거죠? 그게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산책하는데 발에 뭔가 걸려서 보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단 경찰에 연락은 하셨나요? 주변의 이야기는요?
아니요,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어서 아직 어디에도 얘기 못했어요. 그거 다행이네요? 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펜션 사장은 누가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 펜션이 망할까봐 그동안 혼자 와서 세상을 등진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전부 산에 묻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손님이 그 해골들을 발견해버리자 다른 곳에 말하기 전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소떡소떡. 갑작스레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급하게 차를 운전해서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런데 자던 중 연락을 받은 거라서 운전하는데 자꾸 졸음이 왔다. 안 되겠다. 휴게소 좀 들렀다 가야지. 다행히 곧바로 휴게소가 있었다. 그런데 새벽이라 그런지 휴게소는 어둡고 썰렁했다. 뭐야, 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와중 휴게소 음식점은 하나 열려 있었다. 일단 잠을 깨려고 세수를 하러 화장실을 가려는데 손님, 이것 좀 드실래요? 지금 가게 마감하려는데 좀 남아서요. 아, 감사합니다. 아, 피곤한가 봐요. 얼른 마감하고 깨워서 빨리 퇴근하자고 해야겠어요. 네, 수고하세요. 잘 먹을게요. 맛있게 먹고 다시 차를 탔다. 조금 자고 가려고 눈을 붙였는데 꿈에서 할머니가 나타나서 나를 보며 엉엉 우셨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처음에 휴게소 직원으로 오인한 남자는 실은 범죄자였다. 그는 혼자 있던 휴게소 여직원을 살해한 후 주인공이 나타나자 자신이 휴게소 직원인 척한 것이다. 이 범죄자는 주인공도 혼자인 것을 보고 수면제가 든 소떡소떡을 주었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주인공이 죽을 운명임을 알고서 꿈속에 나타나 우신 것이다. 영마다 보이는 여자. 병원에 갔다가 약을 처방받고 지하철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 몇 정거장 안 가고 금방 내릴 거라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열차 밖에서 어떤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뭐지? 그러던 와중에 열차가 다시 출발했고 다음 역에 도착했는데 또 그 여자가 있었다. 패닉에 빠진 나는 그 다음 역에 도착하자마자 내려버렸다. 다행히 더 이상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처음에 열차가 출발하는 장면을 보면 승강장에 아무도 없는 게 보인다. 남자가 갔던 병원은 사실 정신과였다. 지하철에서 봤던 여자는 병 증세로 인해 헛것을 본 것이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괜찮냐고 말을 걸던 다른 사람까지 그 여자의 얼굴로 보이는 바람에 달려오는 열차로 미쳐버린 것이다. 장난 전화. 요즘 매일 장난 전화가 걸려온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는 말없이 있다 끊거나 어떤 날은 소름 끼치게 웃기도 한다. 전화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걸려오고 내가 번호를 바꿔도 마찬가지였다. 야, 이 할 일 없는 미친 스토커 새끼야. 너 신고할 거야. 오늘 찾아갈 테니까 기다려요. 무서워진 나는 그 길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신고했다. 경찰들은 내 휴대폰을 잠시 가져갔다. 역추적 프로그램을 깔아뒀으니 전화가 오면 받으세요. 그때 상대의 위치 정보가 저에게로 전송될 겁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오늘은 집에서 나오지 말고 문을 잠그고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또 그놈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이제 곧 만나겠네요. 소름이 돋았지만 문단속은 확실히 해둔 상태였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게 전화가 왔다. 그놈 위치 정보가 나왔나요? 당장 그 집에서 나가세요. 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마지막 장면을 보면 주인공 뒤에 누군가가 있다. 경찰이 주인공에게 당장 집을 나가라고 한 이유는 전화 상대의 위치 정보가 주인공과 동일한 장소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는 주인공의 집에 계속 함께 있던 것이다. 용암 무당. 굉장히 용한 무당이 있다고 해서 호기심에 점을 보러 갔다. 어떤가요? 저 잘 되나요? 자네한테 악기가 붙었어. 네? 악기요? 그래, 곧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일도 못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구술해야지. 조상신이 노하기 전에 구술해야 돼. 하지만 굿비용이 2천만원 정도 된다는 말에 사기꾼인 것 같아서 난 그냥 무당집을 나가버렸다. 자네, 구술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그날 밤부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아야야, 이거 왜 이러지? 하지만 병원에 가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심해졌다. 난 그제서야 무당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구술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다니까? 나는 당장 무당을 찾아가 전 재산을 털어 구술했다. 이 무당은 사실 정말 용한 무당이었다. 굿한 뒤론 몸이 전혀 아프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무당은 남자의 저주 인형을 만들어서 매일 밤 바늘로 마구 찌르고 있었다. 무당이 만든 저주 인형의 배를 찌르면 상대방은 똑같이 배를 찔리는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남자가 갑자기 배가 아팠던 건 이 때문이다. 무당은 찾아오는 손님마다 저주 인형을 이용해서 아프게 만든 뒤 비싼 돈을 내고 굿을 지내게 하고 있었다. 도둑. 밤에 목이 말라 잠이 깬 나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 모두 자고 있는 시간이라 집안은 껌껌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나는 급히 내 방에 있는 옷장으로 들어가 숨었다. 옷장 문틈으로 보니 도둑이 들어온 것이었다. 도둑은 망치를 들고 있었고 부모님이 자고 계신 안방으로 들어갔다. 휴대폰을 밖에 두고 오는 바람에 나는 옷장에 숨은 채로 떨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둑이 부모님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제 가려나 싶었는데 갑자기 내 방으로 들어왔다. 다행히 도둑은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금 후에 다시 나갔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휴. 나는 이 사실을 부모님께 빨리 알리기 위해 옷장문을 열고 방을 나왔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이 놀라서 얼어붙은 이유는 도둑이 집을 나가지 않은 채로 집 안쪽에서 현관문을 닫고서 주인공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살인. 나는 형사다. 현재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수사 중이다. 초기에 범인을 못 잡았다 보니 자칫하면 장기 미제 사건이 될 수도 있어서 주민의 제보가 절실했다. 다행히 아파트 주민 중 한 분이 경찰서에 매일같이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줬다. 또 뭔가 생각나면 다시 올게요. 바쁘실 텐데 매일 수사 협조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요. 그 주민 덕분에 범인을 빨리 검거하게 되었다. 나는 기쁜 마음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알렸다. 네. 이제 범인을 붙잡았으니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수사 협조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날 또 그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부터 확인한 나는 경악하게 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여자는 형사에게 반해 있었다. 범인이 잡혀서 더 이상 형사와 만날 일이 없어진 그녀는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번엔 자신이 직접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곰국. 늙은 어머니를 모시며 함께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다.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부부는 둘 다 맞벌이를 했다. 둘이 집을 비운 동안은 다행히도 항상 할머니가 어린아기를 봐주시고 있었다. 내가 잘 돌볼 텐게 너희들은 걱정 말고 일혀. 늦게 태어난 아기이기에 모두에게 소중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가 밤마다 치매 증상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머, 어머니, 방금 이미 분유 먹이셨잖아요. 다행히 치매 증상은 밤에만 가끔 나타나는 정도였고 며느리는 낮에만 잠깐 일하고 집에 오기 때문에 그다지 별일은 없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오자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맛있는 곰국 끓이는 냄새가 났다. 수고했다. 배고플 텐데 어여 밥 먹자. 너 오면 같이 먹으려고 곰국을 끓여놨다. 곰국 재료가 없을 텐데 언제 하셨대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hum절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팔팔 끓는 솥 안에는 아기가 들어있었다. 치매 증상이 갑자기 낮에도 생긴 할머니가 아기를 솥에 넣어 끓여버린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로 그 후 이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탕후루 시식. 나는 탕후루를 좋아한다. 달콤한 설탕 시럽이 코팅된 과일을 한 입 깨물면 과즙이 입안에 퍼지는 느낌이 최고다. 오늘도 학교가 끝나고 친구와 탕후루를 먹으러 갔다. 우와! 시식할 수 있네? 이건 뭐지? 오, 블랙 사파이어. 내 최애다. 진짜? 나 안 먹어봤는데. 씨 없는 검은 포도인데 맛있어. 먹어봐. 뭔가 이상한 맛이네. 그래? 난 그거 좋아하는데. 저기요, 딸기탕으로 주세요. 저기요! 죄송해요. 뭐 드릴까요? 딸기탕으로요. 저는 블랙 사파이어 주세요. 네? 아, 죄송하지만 저희 가게는 블랙 사파이어가 없습니다. 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이 먹은 것은 블랙 사파이어 포도가 아닌 바퀴벌레였다. 알바생이 졸고 있는 장면을 보면 의자 뒤쪽으로 커다란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게 보일 정도로 위생이 더러운 가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홈 CCTV.
이것보다 더 싼 집은 없나요? 없어요. 싼 게 하나 있긴 한데 중개업자가 고민하다가 보여준 집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가격이 저렴했고 깨끗하고 좋은 고층 아파트였다. 여길 진작 보여주셔야지. 사실 이곳이 세입자가 들어오는 족족 귀신을 봤다며 나가버리는 곳이어서요. 저 기세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귀신보단 사람이 무섭죠. 나는 서둘러 그 집으로 계약했고 이사 후 며칠은 만족하며 지냈다. 그런데 요즘 잘 때마다 베란다 창문 쪽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서 잠을 설치게 되었다. 나는 홈 CCTV를 주문해 설치했다. 귀신 따위가 어딨어? 다음날 야근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게 되었다. 아, 겁나 피곤하다. 아, 맞다. CCTV 확인하고 자야지. CCTV와 연동된 앱으로 녹화 영상을 대감으며 확인해 보았다. 헉! 창밖으로 어떤 여자가 떨어지고 있었다. 아씨, 누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 같은데? 에이, 누가 금방 신고하겠지 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은 녹화 영상을 되감기로 확인했다는 게 뒤늦게 생각났다. 녹화 영상을 되감기, 즉 거꾸로 재생했다는 것은 여자는 떨어지고 있던 게 아니라 아파트 벽을 거꾸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는 뜻이다. 다행이다. 편의점 알바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내 바로 앞타임 알바가 남친이라서 통화를 하면서 가고 있었다. 거의 나왔어? 빨리 와. 응, 거의 다 와가, 오빠. 그런데 아까부터 어떤 아저씨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근데 어떤 아저씨가 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응? 착각 아니야? 아니, 착각이 아니라 진짜로. 저 사람이 갑자기 차 타고 쫓아와. 나는 급한 대로 편의점으로 뛰었다. 거의 다 왔으니 나 들어가면 바로 문 잠궈줘. 곧 편의점이 보이기 시작했고 내 말을 들은 남친이 문 쪽으로 다급히 달려나오는 게 보였다. 살았다. 어?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남자친구는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잠그러 나온 것이었다. 자기까지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잉 메시지. 게스트하우스에 우연히 모인 남녀 4명이 있었다. A양과 B남은 커플 여행, C남과 D양은 혼자 여행하던 중이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만들어져 그들은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게 되었다. 주님, 이들에게 알코올을 주소서. 사실 난 신부가 꿈이거든. 아, 얘 또 취했네? 괜찮아? 나 술 깨는 약 있는데 줄까? 나도. 원래 맨날 술만 마시면 자. 근데 너 되게 착하다? 우리 같이 밖에 잠깐 바람 쐬러 갈래? 네 여친이나 잘 챙겨. 주여, 오늘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날 아침 C남은 화장실에 갔다가 B남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B남이 쥐고 있던 휴대폰에는 654-2580이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 중 범인은 누구일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654-2580 휴대폰 전화 키패드에 숫자를 눌러보면 십자가 모양이 만들어진다. 즉 범인은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는 행동을 했던 신부지망생 C남이었다. 믹서기. 아, 윗집도 이 시간에 믹서기 갈고 있네? 에이, 조금만 참어. 아니, 요즘 밤낮으로 저런다니까? 당신이 가서 뭐라고 말 좀 해. 에이? 싫어해. 갔다 오라고! 나는 결국 아내에게 떠밀려 윗집에 층간소음 항의를 하러 갔다. 윗집은 한 달 전쯤 이사온 젊은 부부로 기억하는데 이왕 항의하러 왔으니 좀 강하게 주의를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저기요, 아래층 사람인데요. 저기요. 왜 그러시죠? 아, 그게 요즘 믹서기 소리가 조금 시끄러워서요. 죄송해요. 제가 요즘 몸이 허해서 건강 주스를 갈아 마시고 있었는데 이거 폐를 끼쳤네요. 아, 그쵸. 건강은 참 중요하죠. 아침 많이 갈았으니 같이 드시죠? 나는 좋게 이야기를 끝내고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 후 윗집 사람은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윗집 사람이 믹서기에 갈던 것은 그의 아내였다. 주인공 아저씨가 건강 주스를 마실 때 컵안을 자세히 보면 잘린 손가락이 보인다. 이 손가락은 윗집 부부가 이삿떡을 주러 왔을 때 여자의 손톱 색깔과 똑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윗집 사람은 아내를 살해 후 시신을 매일 믹서기에 조금씩 갈아서 살해 증거를 없애고 있던 것이다. 아빠의 제사.
어느 날 엄마가 아빠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했다. 출장 중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나와 동생은 아빠가 죽은 것이 믿기지 않았고 보고 싶은 마음에 엉엉 울었다. 우리 집은 부모님이 가끔 좀 다투시긴 했어도 두 분 다 우리를 끔찍히 사랑해줬었기 때문에 아빠의 죽음은 우리에게 충격이 컸다. 엄마는 그런 우리를 데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 우리 셋이 아빠 목까지 행복하게 잘 살자. 그리고 엄마는 매년 아빠를 위한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냈다. 그만 울어. 그만 울라니까. 나와 동생은 아빠가 죽은 걸 차츰 받아들이게 되었다. 얘들아, 현관문 열어놔야지. 네. 제사 때 죽은 이의 영혼이 들어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현관문을 조금 열어두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문 밖에 죽은 아빠가 서 있었다. 딸, 여기 있었구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아빠는 살아있었다. 엄마는 아빠와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양육권, 즉 딸들을 빼앗길까봐 남편이 출장 간 사이 이사해버린 것이다. 엄마는 딸들이 아빠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죽었다고 속인 후 매년 산사람의 제사를 지내왔던 것이었다. 밀키트 도둑. 나는 혼자 약국에서 근무 중이라 하루 종일 일하고 녹초가 돼서 퇴근한다. 장볼 시간도 없어서 늘 셀빵 배송으로 밀키트를 시킨다. 매일 이런 식으로 낀 일을 때우는 편인데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잖아. 배송온 박스를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비어있었다. 처음엔 쇼핑몰 측의 실수인 줄 알았는데 쇼핑몰에선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냈다고 했고 이렇게 물건이 없어지는 일은 매주 발생했다. 아이씨, 누가 훔쳐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사는 곳에는 CCTV가 없어서 누가 훔쳐갔는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출근해서도 불안함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다. 며칠 후부터는 더 이상 도둑 맞는 일이 없게 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이 보고 있는 TV 뉴스를 자세히 보면 밀키트 먹은 일가족 4명 사망, 밀키트에서 독약 성분 검출이라고 나온다. 약사인 주인공은 독약을 제조해서 주사기로 밀키트 음식에 주입한 뒤 일부러 누군가 훔쳐가길 기다렸다. 그리고 이를 모른 채 훔쳐간 집에서는 하필 온 가족이 다 함께 먹고 전부 사망하게 된 것이다. 뛰어가던 아이.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 갑자기 누군가가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는 것을 느꼈다.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꼬마였다. 이 시간에 어딜 저렇게 뛰어가는 거지? 저 혹시 제 아들 못 보셨나요? 네? 아, 방금 남자애가 뛰어가는 거 봤어요. 어느 쪽으로 갔나요? 저쪽 골목으로 갔어요. 감사합니다. 그분은 내가 가리킨 골목으로 곧장 뛰어갔다. 나도 저렇게 엄마 말 안 듣고 가출한 적 있었는데 어쩐지 어릴 때의 내 모습이 생각나서 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나는 다음날 뉴스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썰채동에서 엄마와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엄마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아들이 도망가자 용의자가 그 뒤를 쫓아가 아들도 살해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뉴스에 나온 아이의 엄마는 아들이 어디 갔냐고 묻던 여자와 다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 여자는 사실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니었다. 아이의 엄마를 흉기로 찔러 죽인 범인이 그 모습을 목격한 아이가 도망가자 따라가서 죽이기 위해 엄마인 척하며 어느 쪽으로 간 건지 물어본 것이었다. 무서운 동영상. 나는 공포물을 즐겨보는 편이다. 스릴과 긴장감이 느껴져서 재미있다. 오늘도 유튜브에서 귀신 영상을 검색해서 보고 있었다. 가족들이 모두 외출해 집에 나 혼자였지만 아직은 밝은 낮이다 보니 크게 무서움을 느끼진 않았다. 이건 무슨 영상이지? 검정 썸네일의 영상을 하나 클릭했는데 소름 끼치게 생긴 여자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5분이 지났고 10분이 지났는데도 그 영상은 그 여자의 얼굴만 보여주고 다른 내용은 없었다. 뭐야 이거? 뭔가 눈이 마주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나는 컴퓨터를 꺼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오류가 난 건지 컴퓨터가 꺼지질 않는 것이었다. 아 이거 왜 이래? 난 그냥 아예 방을 나와버렸다. 아들, 장 봐왔다. 마침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내심 안심했지만 엄마의 다음 말로 인해 나는 공포에 질리고 말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오늘 저녁까지 정전이라는데 뭐하고 있었어? 딸의 친구. 저기 가서 같이 놀자고 해봐.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딸은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했다. 아무래도 아빠의 빈자리 때문일까?
남편을 사고로 잃는 바람에 어린 딸과 나는 단둘이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딸은 말수가 크게 줄었다. 유치원 선생님도 딸이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엄마, 나 오늘 친구 생겼어. 어머, 우리 딸, 그게 정말이야? 응. 딸은 그때부터 몰라보게 밝아졌고 매일매일 새 친구 이야기를 했다. 나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궁금해졌다.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오라 해. 엄마 궁금해. 맨날 우리 집에서 노는데? 응? 오늘 친구 그려줬어. 이거 봐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딸이 사귀었다는 친구는 집안에 있던 귀신이었다. 오늘 친구가 생겼다며 딸이 달려올 때 방 안에 있는 거울을 보면 딸의 그림과 똑같은 귀신이 쳐다보는 것이 보인다.